6월 23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1% 하락한 2570.1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8% 하락한 874.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남성, SG, 기가비스, 엑스페릭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올해 미국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0.5%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한편 다울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AI 시장 확대로 인해 메모리 산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장의 상승세를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가비스는 설비와 관련한 3차원 측정 방식 기술의 특허 취득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한가를 찍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의료장비 섹터입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의료계에도 AI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엑스선 촬영과 CT 촬영, 그리고 MRI 영상을 분석하는 데에도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의료시장의 판도를 바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정확도와 조기 진단율을 높이는 역할로 AI 영상 진단 솔루션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루닉과 뷰노 등의 대표 의료 AI 관련주들도 날마다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편 의료중개업체인 똑딱이 요금 유료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런 의료중개 업체들의 수익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동반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클라우드 섹터입니다. 아마존이 1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290억 원을 투자하여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생성 인공지능 혁신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혁신센터는 고객과 AI,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의 기업 전문가를 연결하여 의료와 금융 서비스, 제조 분야 등 다양한 고객이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어제 아마존은 4%대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국내 일부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클라우드 관련주 일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의 수요 부진은 더딘 경기 회복세 영향이 크다며 하반기 중국 경기는 리오프닝 영향으로 정상화 흐름에 점차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중국의 화장품 수요도 함께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브랜드 화장품사 간의 경쟁 심화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랜드사보다는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기업들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도 추가했습니다. 한편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여름과 쇼핑 축제 등의 이슈 속에서 화장품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오늘 화장품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남성은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충북혁신도시 등 8개 지구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포함하면 이제는 전국 15개의 시도와 24개의 지구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남성은 작년에 아마존의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인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어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SG는 정부가 철강과 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9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SG가 친환경 슬래그 아스콘을 만들어 첫 공급을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엑스페릭스는 1대6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카페24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큐라클은 미국 식품 및 약국으로부터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상보는 어제 전기차 업체들의 흑연 확보 경쟁 소식 속 흑연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주가도 9% 갭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메지온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메지온은 3일 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500억 원을 납입 완료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인 유라테크와 예선테크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선보인 현대차가 2030년 전기차 목표 판매량을 200만 대로 잡은 가운데 2분기 실적 또한 기대감을 입으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수혜 기대감을 잇고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보라티알은 최근 오염수와 관련하여 천일염 풍기 현상 속 식료품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 조정세를 보인 뒤 한 주의 마지막 날 급등하며 마감을 해주었네요. 이어서 티로보틱스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최근 현대차의 목표 설정에 따른 시설 투자 확대 소식에 수혜 기대감을 잇고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티로보틱스는 이틀 전 시설 자금 확보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구산업은 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구리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3.9달러로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5% 이상 상승했다는 소식 속 구리 관련주로 상승했고요. 끝으로 EMNI는 어제 장마감 후 OLED 부품 소재 제조 부문에서 품질 경영과 환경 경영, 안전보건 등 3개의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늘 급등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성투하세요.